여러분,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 과도한 권한은 견제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 문제 역시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개혁일까요? 제도 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어느 기관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찰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놓친 범죄와 증거를 누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개혁의 기준은 권력기관의 크기가 아니라 국민이 더 안전해졌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그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 것인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빠질 수도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수사의 방향이 잘못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보충하는 절차가 보완수사입니다.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이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오랫동안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은 의심만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충분히 확인했어야 할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단순히 검찰이 수사를 더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한 번 더 살피며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것을 막는 마지막 점검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점검 장치를 없앤 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적어 경찰에 돌려보내면 경찰이 다시 수사의 결과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역할 분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다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해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보내야 합니다. 경찰이 보안에 보내온 내용이 여전히 부족하면 또다시 요구해야 합니다. 사건은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고 그동안 피해자는 기다려야 합니다. 대검찰청이 우려한 이른바 사건 핑퐁입니다. 특히 사기와 성범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복잡한 경제범죄처럼 진술과 증거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건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지며 피해자는 지쳐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구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분 때문에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범죄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는다면 그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권한을 나눌 수 있지만 국민의 피해까지 서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사기로 잃은 사람, 폭력과 학대를 가까스로 신고한 사람, 성범죄 피해를 어렵게 진술한 사람에게 수사 절차는 단순한 행정 과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부족하게 이루어졌고 검사도 직접 보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결과를 기다리고 부족하면 또 돌려보내는 동안 피해자는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기소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고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양방향의 안전장치입니다. 검찰의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면 통제장치를 강화하면 됩니다. 보완수사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기며 외부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안전장치의 폐지가 아니라 더 엄격하고 투명한 통제입니다. 검찰개혁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70년 이상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정치적 구호나 기관 간 힘겨루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과 검사, 판사와 변호사, 범죄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 수사권을 없앤 뒤에도 부실 수사를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지 않아도 되는가? 중대한 범죄의 증거가 빠졌을 때 누군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가? 억울한 기소와 억울한 불기소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없다면 전면 폐지는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찰의 반대 의견을 단순한 조직 이기주의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검찰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불신과 보안 수사 제도의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은 검찰의 권한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제대로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무고한 사람을 잘못 처벌하지 말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도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확실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을 보호할 마지막 안전장치까지 없애서는 안 됩니다. 검찰을 위한 보안 수사권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보안 수사권입니다. 국회는 속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선택해야 합니다.